한준성 회장은 굵직한 손으로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건설 현장을 찾은 그의 눈에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인부들의 모습이 들어왔죠. 하늘을 찌를 듯한 타워 크레인과 끊임없이 오가는 덤프트럭 사이로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군 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땀과 희생이 이곳에 스며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말에 한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지어질 초고층 빌딩은 한준성 건설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일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였죠. 그가 발을 내딛자 공사 책임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하 기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골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준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폈죠. 그의 눈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그의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준성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어요. 건설 현장 한편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일하는 한 여성 인부가 보였습니다. 다른 남성 인부들 사이에서 홀로 여성의 몸으로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죠. 땀에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는 그 순간 한준성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에 옆에 있던 현장 소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 말씀이십니까? 한준성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여자,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미소,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혜, 그의 첫사랑이자 가난 때문에 놓쳐버린 운명의 여인이었죠. 혹시 저 여자분은 누구인가요? 현장 소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최근에 들어온 일용직 인부입니다. 특별한 분은 아닌데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같은 학교 후배였던 지혜와 사랑에 빠졌었죠. 하지만 그때 그의 가정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학비도 겨우 감당하던 시절 자신의 꿈과 지혜를 모두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내 선택이었지. 한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첫사랑.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여인은 분명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착각할 만큼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회장님, 확인해 봤습니다. 저분은 박윤아라고 하는 일용직 인부입니다. 27살이고 최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준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윤아, 낯선 이름이었지만 왜인지 그 모습에서 지혜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어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만. 한준성은 현장을 떠나며 차 안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풍경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여인의 모습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의 기억, 청춘의 아픔과 그리움이 그의 가슴을 적셨죠. 다음 날 한준성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여성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부탁한 자료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에 그는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였죠.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준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준성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봉투를 받아들었죠. 고맙네. 다른 일은 없으니 나가 있게. 비서가 나가자마자 한준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유나, 27세,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함께 간략한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혼자 살고 있으며 친어머니와 둘이 살았지만 최근에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이었죠. 한준성의 손가락이 어머니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지혜, 그의 첫사랑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럴 수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만약 그 이지혜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면, 그리고 박유나가, 그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 한준성은 다시 건설 현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구석에 마련된 간이 식당에서 인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박유나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떨어져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준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해졌어요. 유나의 눈매와 입술, 그리고 작은 몸짓까지 모든 것이 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죠.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유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반바지에 작업복 차림의 그녀 앞에 정장 차림의 한준성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유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 한준성이 손을 내저었어요. 앉아서 드세요.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머뭇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준성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변의 다른 인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유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회장이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상황이 어색했을 테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 좋습니다. 일이 힘들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한준성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부드러운 눈매와 강인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 지혜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많이 걱정되시겠군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한준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현장 소장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에 뒤통수가 따갑도록 유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준성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는 참았죠.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준성은 비서를 불렀어요. 내가 부탁한 이지혜 씨에 대한 정보는 더 알아봤나? 네, 회장님. 이지혜 씨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폐암 말기라니.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해. 물론 우리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말고. 네, 그래도 됩니까? 내 개인 계좌에서 지출하게. 그리고 박유나 씨에게는 현장에서 좀 더 가벼운 업무를 배정해 주도록 지시해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준성은 그런 비서의 시선을 무시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그리움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사랑 지혜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연결된 듯한 박유나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한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돈과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 메마른 사막에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준성은 어느새 아침 일정을 조정해 건설 현장을 들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회장이 특별히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유나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오늘도 오셨군요, 회장님. 현장 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대로 박유나 씨는 좀 더 안전한 위치로 배치했고요. 한준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유나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이전보다 덜 위험해 보이는 자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덜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원건은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 박유나 씨나 그 어머니도 누가 지원하는지 모르게요. 잘했네. 계속 그렇게 진행해주게. 한준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가 일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의도가 묻어났죠. 유나와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30년 전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의 마음은 설레었어요. 갑자기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위층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소리쳤어요. 조심해. 위에서 자재가 떨어진다. 한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방향을 보니 유나가 서 있는 곳 바로 위에서 무거운 철근 다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 피해요. 한준성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유나를 향해 몸을 날렸어요. 철근 다발이 떨어지기 직전 그는 유나의 몸을 감싸 안으며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쿵! 무거운 철근이 그들이 있던 자리에 떨어졌어요. 괜찮으십니까? 한준성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 안긴 유나는 놀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몸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준성은 그녀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죠. 다쳤어요? 유나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한준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네, 저도 괜찮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도왔어요. 한준성은 천천히 일어나 유나의 손을 잡아 그녀도 일으켰습니다. 그의 정장은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장 소장이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준성은 단호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즉시 안전 점검을 다시 하도록.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책임자를 가만두지 않겠네. 현장 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준성은 다시 유나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사무실로 가서 좀 쉬시죠. 유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현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한준성은 직원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는 그와 유나만 남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셨네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준성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유나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마음에 의문이 생긴 듯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저 같은 일용직 인부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건가요? 솔직히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한준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니, 유나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유나의 눈에 의심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한준성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한준성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많이 힘드세요. 하지만 최근에 병원비가 해결되어서 좀 더 나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한준성은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회장님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어머니가 병실에서 회장님 사진을 보시고는 놀라시던데 한준성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 성함이 이지혜입니다. 혹시 아세요? 한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준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어요. 정말요? 어머니도 회장님 얘기를 가끔 하세요. 젊었을 때 만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준성은 가슴이 저밀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지혜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병원에 찾아뵙고 싶네요. 괜찮을까요? 유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준성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그날 이후 한준성과 박유나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한준성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준성 역시 자신도 모르게 유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유나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의 어머니 상태도 챙겼죠. 어느 화창한 오후 한준성은 결심한 듯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의 마음처럼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지혜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에게 지시한 한준성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실에 들고 갈 선물을 고르는데 평소와 달리 많은 시간을 들였죠.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준성은 잠시 차 안에 머물렀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유나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기에 지혜는 그의 방문을 알고 있었죠.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서의 위로에 한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흰색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의 기억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갔죠. 푸른 캠퍼스를 함께 걷던 지혜의 웃음소리,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혜의 병실 앞에 도착한 한준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약하지만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성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지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많이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한준성과 눈이 마주치자 지혜의 눈에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혜 씨. 한준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한준성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준성 씨. 한준성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내밀며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좋아하던 거라 생각해서. 지혜는 감사하다는 듯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한준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백합,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한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체념과 평온함이 공존했어요.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누군가 도움을 주셔서 좋은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준성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한준성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었죠? 병원비를 도와준 사람. 한준성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요, 지혜 씨.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죠. 당신을. 지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준성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약한 손이었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담아 그 손을 감쌌습니다. 유나를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건설 현장에서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유나는 혹시. 지혜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딸이에요. 한준성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혜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고 연락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준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성공과 권력을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유나는 알고 있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유나에게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에 대해 자주 물었지만 크면서 그런 질문은 줄어들었죠. 한준성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성 씨. 당신에게도 유나에게도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한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용서를 넘어 자책으로 가득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내가 당신과 유나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후회가 그 침묵 속에 녹아 있었어요. 한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고민이 깃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강한 아이예요. 하지만 이 진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한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심으로 단단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유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지혜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 모두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네요. 병실을 나온 한준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쌓아온 권력과 부, 명예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의 딸 앞에 서야 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기다리고 있던 비서의 물음에 한준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네. 네, 알겠습니다. 한준성은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거닐며 그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유나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속에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유나였어요. 한준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나 씨. 회장님,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한준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지금 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준성은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병실에 도착하니 유나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준성이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유나의 눈에는 의문이, 지혜의 눈에는 격려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준성 씨. 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한준성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회장님을 어떻게 아세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지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단다.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준성은 조용히 다가가 지혜의 맞은편에 섰어요. 회장님과 나는 오래전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한준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준성 회장님은 내 아버지란다.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져서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단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회장님이 그동안 한준성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유나 씨, 아니 유나야. 나는 내가 내 딸인 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 건설 현장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어머니를 닮은 모습에 이끌렸던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지혜가 천천히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유나야,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유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준성은 그녀와 거리를 두며 창가에 섰어요. 지혜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준성 씨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는 성공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우리는 이별했지. 유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가 떠난 후에 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그때 준성 씨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나는 혼자서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단다. 한준성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절대로 두 사람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땐 너무 어리석었어.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 유나는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럼 그동안 아버지는 살아계셨던 거고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지혜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 젊고 어리석었을 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한준성은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내가 허락한다면. 유나는 복잡한 눈빛으로 한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준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무언가를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딸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나는 언제든지 내 곁에 있을게.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난 행복하구나. 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엄마는 이제 평화로워.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말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아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놓았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그들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준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그는 병원을 찾아 지혜와 시간을 보냈고 유나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죠. 한준성은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에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한준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온 길 위에서 그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가족의 따뜻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기쁨.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진정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유나에게로 향했어요. 첫 만남의 충격에서 벗어난 유나는 이제 조금씩 한준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병원이었어요. 한준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한준성 씨인가요? 이지혜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준성은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챙겼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유나에게도 연락해야 해. 그는 운전석에 앉으며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역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이미 길을 나섰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준성은 서둘러 지혜의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어머니는요? 한준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들은 같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한준성은 조심스럽게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혜는,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강한 척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밤마다 혼자 우시던 모습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준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지혜와 유나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했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준성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늘 내 아버지는 멋진 사람이라고 하셨죠.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준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혜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때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다가갔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한준성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침대 옆 모니터에서는 약한 심장 박동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도 함께요. 지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한준성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여기 있어요, 지혜 씨. 우리가 함께 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조금 내리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 지혜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두 사람의 가슴을 꽉 채웠어요. 네, 엄마. 우리 이제 함께해요. 앞으로도 계속. 유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한준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죠. 지혜야, 이제 편히 쉬어. 유나는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준성 씨, 우리 딸을 부탁해요. 지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유나가 놀라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한준성과 유나는 밖으로 나가야 했죠.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준성은 황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 어머니. 유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한준성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혜를 잃은 슬픔과 함께 딸을 안고 있다는 이상한 위로가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함께 이겨내자, 유나야. 내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셨어.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준성은 모든 절차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혜를 위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유나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죠.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강인했습니다. 한 달 후 한준성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오늘부로 내 딸 박유나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내 후계자로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준성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는 내 유일한 가족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준성은 새롭게 마련한 집으로 유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취향을 기억해 인테리어를 꾸몄어요. 유나가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어머니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야. 기억하고 있었어. 유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한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은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했어.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단다.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으니까. 한준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한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도 그래. 3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지혜의 영혼이 함께했어요. 슬픔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자, 유나야.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한준성의 손을 향해 뻗어갔어요. 처음으로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가 한준성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30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온 그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지혜는 그들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버지와 딸을 영원히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듯 했어요. 마치 지혜가 그들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한준성이 세운 초고층 빌딩이 드디어 완공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혜타워라는 이름을 단 이 건물은 한준성 건설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죠. 그는 이미 3년 전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딸 유나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유나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완공식 단상에 섰어요. 30이 된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결단력을 함께 물려받은 유나는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상징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앞줄에 앉아있는 한준성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만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온화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죠. 제 어머니 이지혜의 이름을 딴 이 건물은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타워의 30층에는 지혜재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한부모 가정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준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걸어갔습니다. 이 특별한 날 제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저에게 삶의 의미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한준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타워의 완공을 선언합니다. 유나와 한준성이 함께 외쳤어요. 그 순간 타워의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서울의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마치 별들이 내려온 것 같은 장관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유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의 유품 중 하나였던 작은 목걸이가 있었죠.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안에는 우리 셋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한준성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혜와 한준성 그리고 갓난아기 유나가 있었어요. 지혜가 혼자서 사진을 합성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함께하길 꿈꾸셨나 봐요. 한준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야. 내게 주었지만 오늘 너에게 주고 싶구나.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편지를 펼치자 지혜의 정갈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준성에게 그리고 우리 딸 유나에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읽었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 함께하길 바라. 준성,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의 별이었어요. 유나, 너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란다. 너희가 함께 걷는 길 위에 나도 항상 함께할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준성은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준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한 평화로 가득했어요. 그래, 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야. 이 타워처럼 높고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 지혜의 향기가 스치는 듯 했어요. 유나와 한준성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감사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지혜타워는 이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운 건물로만 알고 있었지만 유나와 한준성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혜의 이름처럼 진정한 지혜는 결국 사랑임을 깨달은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그 높은 빌딩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